의식주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빠르게 그거를 성장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수입이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져야지 내가 빠르게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의식주를 목표를 두고서 내가 뭔가를 가는지 아니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의식주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의식주가 5년 안에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1년째는 어떻게 되고 2년째는 어떻게 만들어서 3년째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각자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이 되면 당연히 목적을 이루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달성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는 목표의식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딱 보면 목표가 어느 정도 내가 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목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지 된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수입에서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하수들과 이제 고수들의 차이점은 뭐냐? 하수들은 원작으로 끝나요. 그리고 지출도 고정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고정적인 거를 줄이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같은 것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수라고 해서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왜 하수는 더더욱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나의 일정한 수입과 일정한 지출로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새는 돈이 하수는 한 2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잡아 20%고 많게는 50%까지 돼요. 뜻하지 않는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돈 이외에 뜻하지 않는 새는 돈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절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지출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밑은 빠지지 않았는데 그 독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가게 되면은 누수 현상이 발생이 돼서 자연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수는 하수끼리 동기감응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돈들이 이렇게 새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하수와 동기감응해서 하수를 만나고 돌아다니게 되면 자기의 계획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러한 새는 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고수는 고수끼리 동기감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수끼리 만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서로가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것이 뭐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게 투자의 정보성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수도 투자의 정보성을 얻고 고수도 투자의 정보성을 얻는데 그러면 왜 고수들은 고수끼리 만나서 동기감응함으로써 이게 하수들은 새는 돈이 많지만 고수들은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뜻하지 않는 행운이 계속 연달아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뜻하지 않는 그 정보에 의해서 투자의 어떠한 투자처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고수는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수는 그 정보를 들어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고, 고수는 들음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하수가 하수끼리 뭉쳐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돌아다니면 보이지 않는 돈이 자꾸 이렇게 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내가 모임을 갖는다든지 동호회를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성장적인 그러한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자기 이제 모임에서 어디 놀러 갈 거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이번에 좀 멀리 이렇게 바람 좀 쐬러 가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고수들은 그냥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게 되면 그 투자의 정보를 교류를 하고 그 교류에 따라서 투자처를 이렇게 자기가 직접 기회를 잡아서 배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뭐 하수들은 왜 그러한 소리가 어려운가? 배팅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이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대화의 내용이 주로 소비의 내용이에요. 소비. 그래서 무정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비, 자기의 그 성장이 아니라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소비 패턴으로 자기의 생활을 하는 거고, 고수들은 모이게 되면 무정한 그 소비 패턴이 아니라 뭐 어디 놀러 가자, 뭘 쓰자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투자의 정보성과 그 사회의 흐름, 국가의 흐름과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 뭐 어디 놀러 가면 좋고 뭐 그런 거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 고수의 세계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를 않아요. 말해봐야 자기하고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투자의 정보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빠르게 변해가는 걸 알잖아요, 고수들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서 투자처를 발견을 하는데, 하수들은 투자처를 발견을 해도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왜? 거기에 자기의 예를 들어 자기가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흐름을 파악이 안 되니까는 망설임이 있죠.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제일 핵심은 뭐냐? 정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은 부동산을 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 때인데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하수는 돈을 마련을 했다. 돈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산다고요. 돈이 있으니까 사. 근데 하수는 고수는 돈이 있어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다리죠. 그래서 기다려야만이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는 항상 이득을 보면서 다니는 거고, 하수는 돌아다닐수록 항상 손해를 보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돌아다니면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수들은 돌아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보여. 어디를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게 되면 돈이 다 보이는데 왜 하수들은 저걸 주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돈이 저렇게 다 보이는데 왜 저걸 못할까 그 답답하죠. 그래서 고수는 돌아다닐수록 돈을 모으고 다니고, 하수는 돌아다닐수록 손해를 보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와 동기감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일신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수나 고수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라도 더 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수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고수를 만나기가 힘들지만, 고수 입장에서 보면은 하수와 대화를 한다, 하수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고수들은 무정한 세월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수도 고수를 되고 싶어 하지만 고수도 맨 처음부터 고수인 것이 아니라 하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심으로 가고 싹이 있고, 이 사람은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수들은 자비심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몇 번 줘요. 그러면 도움을 몇 번 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은혜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자비와 보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인류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하는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 줄 때 자기 자신을 알고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서 그 은혜하는 마음으로서 이게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초, 기본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행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부모한테 효행을 해야지 된다가 아니라, 효행은 바로 내가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남을 은혜를 갚는 거야. 그러면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효행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 은혜도 몰라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효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제 말함에 있어서 무의식 중에 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하는 말투를 몇 번 쓰게 되면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하수를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행을 하는가, 그 효행은 제가 얘기했듯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은혜를 갚는 그 마음, 그 사랑이라고 있는 그 마음까지 그 있는 사람이 그것이 욕심으로 가느냐 원심으로 가느냐에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는데 그 자기가 욕심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운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그 운은 고수들이 전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행운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운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 고수가 뒤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주면 자기가 은혜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더 발복이 돼서 더 키우죠. 그런데 고수가 자비와 보시를 하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받은 기회 그것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와 동기가몽을 할 거냐 고수와 동기가몽을 할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수와 동기가몽 하는 것보다 고수와 동기가몽을 하려고 자기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돼. 왜? 하수와 지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는 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고수와 내가 이렇게 동기가몽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득을 많이 보는 형국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내가 원심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효행을 아는 그러한 그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의 마음으로서 원심으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면 항상 그 사람은 발복이 되게끔 주변에서 도와준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근데 하수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수는 모순에 빠지기 쉬워요.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의 세계가 있지, 자기가 그걸 알게 되면 모순에 빠지겠냐 이거죠.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수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모순의 세계에 빠져버려서 자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모순인지 진실인지를 몰라요. 그냥 모순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모순을 쫓아간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 B급 문화에 젖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그 모순이라는 것은 누가 이제 화려한 말솜씨와 말의 포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의 포장에 있어서는 책임은 안 지고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모순인데 그 모순에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그 모순을 따라가지, 그 어리석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이 모순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B급 문화가 발달이 돼 버려 있기 때문에 B급 문화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하수의 길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기가 B급 문화로 가면서 나는 부자가 된다, 의식주가 안정이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뭐를 해도 안 돼요. B급 문화에 젖어 있게 되면 뭐 의식주를 안정을 시킨다, 절대 그 사람은 의식주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B급 문화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모순 덩어리를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B급 문화가 당연히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누가 돈을 벌어요? 기업이 돈을 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각 그 개인이라도 B급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명철한 단계에서 혁신을 해서 창조적으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경쟁 그 사회 속에서 버티려고만 한다라는 거고, 혁신이나 창조는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 질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B급 문화에 젖어서 그 B급 문화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 그렇기 때문에 그 B급 문화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거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더욱 B급 문화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B급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 모순 덩어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B급 문화로 인도를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에 한번 발을 딛는다 그러면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수와 동기감흥하는 것보다는 고수와 동기감흥을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빠르게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B급 문화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